안녕하세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미국 박사과정 도전하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자세하게 해야 될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제 경험을 좀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목은 이제 박사과정 도전하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생물학 박사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너럴한 얘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어플라이 할 수 있지만 그 생물학 박사과정 좀 스페시픽한 얘기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미국 박사인가? 이제 Biological Science 위주인데 이건 좀 제너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을 드리자면 특히 그런 생물학 혹은 기초과학 다 마찬가지죠. 아니면 이제 로테이션의 기회가 있다. 이게 제 생각에 가장 큰 차이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대에 이제 지원을 하면은 그래도 정보가 좀 있죠. 뭐 학교 선배나 아니면은 주변에 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랩에서 무슨 일 하는지, 랩 분위기는 어떤지 다 알 수 있는데 뭐 타대에서 뭐 간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복불복으로 랩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박사과정은 이제 본인의 커리어의 가장 중요한 디시전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여러 가지 외부 요소로 인해서 자신의 최선의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오면 안 되겠죠. 근데 미국 박사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다른데 뭐 세 번 이렇게 required로 무조건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원하면 이제 네다섯 번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혹은 자기가 잘 맞는 교수님, 자기가 잘 맞는 동료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1년 동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박사과정은 특히 생물학 박사과정은 그 특히 미국 학생의 경우에 대부분이 석사 없이 학부 끝나고 바로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학부생 끝나고 나서 박사를 지원 학생들이 얼마나 그 박사과정에서 뭘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없기 때문에 1년 동안의 기회 동안 이제 뭐 그런 걸 explore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죠. 이게 제 생각에 미국 박사과정의 아주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랑도 연관이 되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석사 2년을 하고 미국 박사로 오죠. 요즘 뭐 다른 프로그램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 치면 한국에서 학부를 끝나고 바로 미국 박사를 지원할 경우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석사가 require 한 게 아니라 학부가 require 해요. bachelor's degree가 require 하고 학부를 졸업하면 미국 박사를 바로 지원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제 석사를 하고 가는 것보다 박사를 가는 것보다 이제 시간을 약간이라도 더 아낄 수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제 생각의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한국과 요즘도 한국이 좀 많이 나아지긴 했겠지만 이제 다른 점은 뭐죠? 한국은 이제 교수님이 갑이죠. 교수님이 이게 뭐 좋든 나쁘든 이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의 졸업, 뭐 학생의 그런 퍼포먼스, 뭐 학생의 뭐 진로 이런 모든 것들이 교수한테 달려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잘못 이게 진행되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생이 교수의 흔히 말하는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미국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견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 사무실이 이제 교수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다? 학생 편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런 교수와 컨플릭이 있는 학생들을 미국 대학원에서도 당연히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리솔브 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비율도 봐야 되는데 그 교수랑 학생 비율을 보면은 제가 들어간 곳은 학생이 뭐 1년에 한 30명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교수 명수가 200명에서 300명 사이죠. 그렇게 되면은 학생이 많고 교수가 적으면 이제 교수가 이제 갑의 위치에서 학생을 고를 수 있지만 거꾸로죠. 교수가 많고 학생이 적으면 교수 입장에서도 학생을 뽑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학생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갑의 위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 뭐다? 대학원 사무실이 이제 학생을 이제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준다. 이게 큰 차이점인 것 같고. 이건 좀 제너럴한 얘기도 있고 이게 한국에 있는 대학원이 이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건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한국의 대학원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그 대학원의 그 시스템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되게 과제 드리븐이죠. 과제가 뭐 2년, 3년짜리도 있고 짧은 건 1년짜리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과제에 따라서 하는 일이 휙휙 바뀌는데 이게 일하는 컨티뉴에이션의 측면에서는 최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학생의 목표 설정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간에 맞춰서 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업적이나 어떻게 보면 실험 데이터가 굉장히 시간에 맞춰서 필요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실험하는 기계로서 이제 학생들을 불가피하게 써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이게 롱텀으로 5년, 6년 오랫동안 프로젝트 하나를 하는 것보다 이제 여러 가지를 쪼개서 여러 개를 하는 게 제 생각에 과학자로서의 뭐 이제 그 러직을 디벨롭하고 뭐 스토리를 디벨롭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불리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대학원은 이제 4년, 5년 동안 최소한 한 프로젝트를 자기가 처음 시작해서부터 아이디어를 임플멘트 하는 거로부터 디벨롭 시켜가지고 뭐 그랜트도 써보고 뭐
해가지고 논문을 내는 것까지 하나의 컴플리트 셋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데 이게 과학자로서 트레이닝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엔 미국의 장점이고. 그리고 이게 fail-safe mechanism이라고 했는데 저 개인적 경험상 보면은 이제 커미티 미팅 1년에 한 번씩 하죠. 그리고 여기 퀄 시험도 이제 3학년 때 보죠. 이렇게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커미티 미팅이 일단 제대로 오거나이즈가 안 된 경우가 많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커미티 미팅, 특히 지도 교수는 학생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좀 표현이 안 좋은데 학생을 쪼는 거죠. 학생을 쪄서 최대한의 프로덕티비티를 내는 게 이제 교수의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 미국 박사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 최소한 제 경험상 뭐였다? 저의 커리어 상담에 가까웠어요. 이게 하다가 이제 너 박사 과정 이거 계속 할 거냐?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든지 다른 커리어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또 이런 또 대학원 사무실이죠. 이런 데랑 되게 액티브하게 해서 이 학생들의 미래를 되게 잘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제가 나온 그 대학원에서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석사만 받고 나간 다음에 뭐 굉장히 좋은 그런 회사에 들어가요. 페이스북 안에도 있고 뭐 그 컨설팅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과학보다 더 그게 절 맞는 애들은 계속 박사과정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퀄시험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다른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박사과정 하면서 뭐 퀄시험 떨어질 뻔했다, 뭐 울 뻔했다, 뭐 이러는데 이거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 다른 분야는 자기가 돈 내고 다니는 프로그램이나 본인이 펀딩을 꼭 가져와야 되는 프로그램이면 교수는 학교 입장에서 학생을 잘라도 아무런 손해가 없는데, 이런 미국 박사, 특히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는 뭐다? 그 학교 프로그램에서 돈을 있는 만큼 학생을 뽑거든요. 그래서 다 풀 펀딩으로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 대학교나 교수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끝까지 데려가려고 해요. 어떻게든 학생을 끝까지 데려가려고 한다. 본인들도 돈을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퀄 시험을 잘 떨어뜨리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최소한 제 경험상 그랬고, 그리고 퀄 시험도 이제 빨리 보는 애들 뭐 2학년 이렇게 보는데 그 하기 전에 이제 하는 거죠. 얘가 퀄 시험을 패스할 만한 그런 퀄리피케이션이 되냐는 걸 미리 교수랑 다 얘기를 해서, 아 너는 이제 퀄 시험 봐도 되겠다 하면 퀄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가지고 퀄 시험으로 떨어지는 친구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퀄 시험을 들어가면 이제 이 친구는 정말 박사로 가는 그 패스를 완전히 정한 친구들인데, 이것도 그 전에 다 이 커미티 미팅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너 정말 이거 박사하면 이러이러한 커밋먼이 필요하고 앞으로 커리어가 너 어떻게 될 텐데 앞으로 5년 동안 넌 뭐 하고 싶냐, 뭐 10년 동안 뭘 하고 싶냐,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상담을 해가지고 정말 이 친구가 박사로 가고 싶다 하면 이제 퀄 시험을 보게 해줬어요. 저 같은 경우 이해가시죠? 이게 어떻게 어느 일종의 fail safe 메커니즘이죠. 이제 박사 뭐 별 생각 없이 5년 6년 했는데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 논문 없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애매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게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그런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과학자로서 굳이 커리어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라면 다른 쪽에서 훨씬 더 좋은 커리어를 디벨롭 할 수 있는데 빨리 박사를 그만둬야죠. 이런 메커니즘이 한국엔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이제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이건 좀 부차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국보다 금전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입학하면 다 풀 펀딩이다. 그래서 펀딩이 없으면 사람 뽑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도 이제 펀딩이 많이 좋아져서 괜찮을 수 있는데 저 때는 그래서 한국보다는 미국이 확실히 이제 금전적으로 유리하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저희 커뮤니티 멤버들한테 추천서를 받고 있고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저의 어떻게 보면 평생의 멘토이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연구 동료들인데, 전 일부러 커뮤니티 멤버들, 교수들 다 좀 젊은 사람들 위주로, 교수치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좀 골랐었는데 지금도 인터랙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잡 바꿀 때마다 추천서 받고 그분들도 이제 저한테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결국 이게 뭐다? 이분들 입장에서도 좋은 학생들을 커뮤니티 멤버로서 참여하는 게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이 사람들도 자기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박사 과정을 하면 한국보다는 훨씬 더 그런 그 인적 네트워크에 좀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과학계 분야에서. 그렇죠. 미국에서의 과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에서 인맥은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저의 당시 지원 결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참고로 말해서 10년도 더 됐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너무 이렇게 제 자랑은 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냥 일반적이에요. 한 20개 가까이 거의 지원하고, 저 같은 경우는 7개에서 인터뷰를 받았는데 이제 전 한국에서 지원했죠. 한국에서 학부 끝나고 바로 지원한 케이스였고, 그 중에서 3군데는 비행기 타고 와라 했고 4군데는 전화로 해라 이렇게 했었고, 그 중에 6개는 붙고 이제 학교를 결정하게 되니까 다른 학교는 인터뷰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포기를 했고, 그러니까 사실상 다 붙은 거죠. 뭐 펀딩은 당연히 다 풀 펀딩이었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는 거는 이게 제가 최대한 제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좀 조심하고 있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지원을 했고 그 당시에 영어권 국가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미국도 물론 나가본 적이 없었고 그 전에 중국에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학부생으로서 뭐 컨퍼런스 가는 거에 뽑혀가지고 중국에 한 번 학회에 갔다 온 적이 있고 뭐 흔히 가는 배낭여행도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지 않아가지고 이게 저의 이제 어, 평생 처음 미국 방문을 한 곳이었어요. 그첫 어드미션이 어디였다?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패킷들이 아직도 제가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약간 해보시면 여기 특히 또 특이한 게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U of 워싱턴에 또 뭘 주더라? 너 박사 하다가 이제 사이언스 하기 싫으면 MBA 여기 보이시나요? MBA 조인트 MBA도 해줘요. MBA 가도 된다. 공짜로 해주겠다. 하고 뭐 맥북도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뭐였냐 이 포인트 이것도 앞에랑 연결된다면 이제 꼭 사이언스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뭐다? 영어를 잘 못하고 한국에서 지원하더라도 이렇게 다 인터뷰를 받을 수 있고 어드미션도 받을 수 있다. 이게 처음이고 저희 반 아니 저 실제 반 실화 반응입니다. 이게 되네. 이게 실제 될 줄 몰랐다. 왜냐면 추천서 써주신 분도 이제 저희 한국의 교수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너 안 될 거다. 이거 되면은 안 되면 너 우리 실험실 와라 이러면서 다들 추천서를 써주셨기 때문에 근데 주변의 반응 저랑 같이 이제 유학 준비했던 분들 너 로또 사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데 운을 다 쓰냐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점이 이거 하이라이트도 해봤는데 이제 해보기 전까지 모른다. 저도 되게 불확실했거든요. 이게 정말 유학에 성공할지 아닐지 아무것도 몰랐고 이게 시험 점수를 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이해가시죠? 근데 해보기 전까지 모른다는 거고 일단 그래서 시도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본인의 포텐셜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이게 보면은 미국 박사과정 특히 보면은 한국은 그렇죠. 지금까지 너가 해온 게 얼마나 되냐 이걸로써 사람을 뽑는 게 있어요. 점수로 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너가 영어 점수가 얼마다 학점이 얼마다 해서 줄 세우는 게 있다면 여기는 그게 아니라 너가 앞으로 여기는 과학자죠. 과학자로서 너가 얼마나 포텐셜을 가지고 있느냐를 얼마나 보여주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 유학 지원이 굉장히 석세스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좀 말씀드리고 학교 서치는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결국엔 US 뉴스에 여기 Biological Science Program 여기 그냥 구글에 US 뉴스 뭐 Best Graduate School 뭐 Biological Science 여기 뭐 이렇게 랭킹도 있는데 섭 랭킹을 제가 눌러보니까 몇 개 없고 이제 그냥 사이언스 들어가서 Biological Science 하면은 웬만하면 다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미국의 박사과정 프로그램이 다 엄브렐라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섭 랭킹을 볼 의미가 없고 그냥 바이올로지 전체로 뽑기 때문에 바이올로지 랭킹을 보면 대충 맞고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뭐 탑 10, 탑 20 이렇게 보시면 다 어마어마한 학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점이 이제 공대 분들이 또 보실 수 있는데 공대 분들은 이제 좋은 학교에 한국 분들이 많이 가세요. 외국인도 많이 뽑지만 석사도 많이 뽑고 해가지고 뭐 한 학교에 한 과에 한국 사람이 뭐 10명 가고 매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생물학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펀딩이 있는 만큼 뽑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뽑는 게 적고 이제 좋은 학교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가지고 약간 다른 과랑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생물학과는 특히 이제 그래서 유학 가기가 조금 힘든 학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뒷부분 약간 그렇죠. 그래서 랭킹을 보실 때 이건 저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뭐 이거는 꼭 저의 동의를 해주시지 않아도 되지만 이게 저 생각할 때 상위 30개교 제가 뭐 리스트는 여기 가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이게 딱 봐도 그냥 국내 최상위 대학보다 그냥 연구 성과가 그냥 객관적으로 좋은 곳들이야. 객관적으로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연구 성과만 생각해도 무조건 가는 게 좋다. 그렇죠? 30개 붙을 수만 있으면 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하고 30에서 50개 하면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대학교랑 제 생각에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 근데 만약에 특정 분야가 여기 있더라도 특정 분야가 좋다. 내가 하고 싶은 분야의 교수님이 여기 있다. 뭐 이런 거라면 국내 최상위 대학보다 여전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50이 이하부터가 약간 애매한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좋은 대학원을 가셔도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고 이제 논문만 내는 걸 친다면 사실 국내 최상위 대학원에서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데 제 생각에 유학을 가려면 그래서 32개교가 되면 무조건 30에서 50위권이면 이제 본인의 약간 그런 프레퍼런스에 좀 달려 있는 것 같고 50위부터는 국내 대학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 생각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지원을 할 때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수 컨택이 얼마나 도움이 되나 저도 컨택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뭐다? 도움이 안 된다. 이거 이 파트 지나셔도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상위 30개교 뒷부분까지 제가 보지 못했고 대부분이 엄브렐라 프로그램이에요. 이 엄브렐라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이제 학과가 여러 개 있잖아요. 뭐 바이오 관련된 학과가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고 근데 이게 학과별로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전체로 다 뽑아서 바이오 관련된 학과 다 뽑은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 하고 가고 싶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교수가 직접 뽑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특히 좋은 학교일수록 개별 교수는 이제 어드미션에 쓰이는 영향력이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전혀 컨택을 안 하고 그냥 학교 붙고 나서 생각하려고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저 같아도 저도 이제 거의 교수님 한 2, 30명 가까이 컨택을 했는데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대답 없는 경우도 많지만 대답이 오시더라도 너 뭐 좋은 말 해준 다음에 이제 내가 뽑을 순 없고 너 여기 들어와서 로테이션 우리 랩에 해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드물게 옛날 경우 뭐 위스콘신 이런 데서 조그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존스 홉킨스도 옛날에 조그만 프로그램이 있었고, 이런 데는 이제 너가 펀딩 가져오면 내가 뽑아주겠다 이런 교수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점점 없어서 아마 지금 더 안 그럴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가 엄브렐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하던 데보다 10년 넘게 지났죠. 그래서 사전 컨택은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시간 낭비가 된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남아 도시는 분은 하셔도 되는데 저라면은 안 하고 그냥 다른 준비에 집중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놨고, 이게 대표적인 그 엄브렐라 프로그램이 뭐다? UCLA Access. 저는 제가 사실 인터뷰를 갔던 곳, 온사이트 인터뷰를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이제 UCLA인데 그냥 한번 뽑아왔어요. 제가 갔을 땐 교수가 한 250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늘어가지고 442명. 리스트 보이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네. 보이시죠? showing 442명이 학생을 다 뽑지도 못해요. 왜냐면 교수한테 자기가 펀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교수의 명수가 몇 명이다? 400명이 넘는다. 이거는 이제 UCLA에 있는 모든 바이올로지 관련된 학과 교수들을 다 합쳐서 액세스라는 프로그램 하나로 뽑는 거죠. 하나로 뽑고 나서 로테이션 한 다음에 자기가 가는 거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있더라고요. 여기 UCLA 보면은 여기 93년부터 이제 뭐 액세스 프로그램 시작했다. 그 당시부터 이제 학과를 합쳐서 뽑기 시작한 트렌드가 그때부터 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소개를 그때 UCLA 갔을 때 들었었고, 자기네들이 이런 엄브렐라 프로그램 하는 거의 최초 중에 하나다라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제가 지원하던 당시는 진짜 대부분의 학교, 제가 어드미션 받은 아마 거의 모든 학교인 것 같은데 모든 학교가 다 엄브렐라를 뽑고 있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약간 필요한 스펙에 대한 얘기도 약간 해드릴 텐데 이건 좀 개개인별로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저희 집사의 홈페이지에 이거 제가 이름 안 나오게 잘했죠. 그래서 뭐 관심 있는 거 있으면은 궁금한 점 있으면 좀 남겨달라 해서 한 분께서 쪽지를 주셨어요. 저희 이분께서밖에 쪽지를 안 주셨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하나 해봤는데, 보면은 GPA가 별로 안 좋은데 지원할 수 있냐. 근데 제가 그 홈페이지에 가면 다 뭐가 필요한지 나오거든요. 근데 미니멈이 뭐다? 4.0으로 환산했을 때 3.0, 그러니까 B죠. B 이상 맞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필수인 게, 이거가 안 되면은, 왜냐면 지원하는 학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서류에서 탈락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학부생이시라면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3.0을 미니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3.0이 안 되는데 뽑힌다. 이거는 뭐 없진 않겠지만 거의 뭐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보통 필요한 게 GRE, TOEFL, SOP 추천서 이렇게 해서 보통 그 어드미션 그 지원 패키지가 결정되는데, GR이나 TOEFL은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돼요. 이게 전혀 그 입학에 디퍼런시에이트 되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는 제 생각에 GRE, TOEFL보다 본인이 실제 자기 과학이나 관련 있는 거를 영어로 잘 설명하는 말하기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거가 이제 인터뷰 받는 데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인터뷰를 가고 나서 자기가 말로 잘 설명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본인이 영어 내공을 사실 쌓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SOP와 추천서가 중요한데,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박사과정 갈 때 이제 자기의 포텐셜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점수보다 포텐셜을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 물론 GPA가 좋으면 좋죠. GPA는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소인데,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나?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논문이 있다면, 저는 없었거든요. 학부 지원이기 때문에 논문이 전혀 없었고, 근데 석사를 하고 지원하시는 분은 논문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자기가 뭘 할 수 있다, 그 추천서 받기도 좋고, 그래서 논문이 있으면 물론 능력을 보여줄 지표가 되고. 근데 예를 제가 이분한테 받았던 건 전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에서 알려진 교수님들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스트롱한 추천서를 받는다. 이거 엄청나죠. 거의 프리 패스에 가까운 것 같고. 그리고 학점도 적어놨네요. 좋은 학점 뭐 이제 4.0 환산했을 때 3.8 이상, 이렇게. 또 학부생으로 지원할 때는 논문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학점을 이제 보여줄 때 이제 포텐셜을 보여주기 굉장히 좋겠죠.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사람들이 좀 약간 이그노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의 경우였거든요. 논문 없이 학부생으로서 지원한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저 생각에는 SOP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SOP가 제일 중요하고, 많은 학교들에서 리밋을 정해줘요. 뭐 2,000자, 뭐 한 2페이지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어떻게 했다? 대부분의 학교 5장 이상 됐어요. 그 카피 앤 페이스트로 이제 텍스트를 붙여야 된다. 그럼 저는 PDF로 바꿔가지고 PDF로
따로 어드미션 그 커미티한테 나 이거 길어가지고 텍스트로 다 못 넣는데 오피스에 연락해서 이메일 보내가지고 여기 PDF 업로드하는 게 없는데 나 PDF로 내도 되냐면 PDF 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왜냐면 두 페이지로는 전혀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5장, 긴 곳은 뭐 7장까지도 됐는데 그러니까 학교마다 약간 다르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SOP를 통해서 사실 어드미션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제가 경험상 온사이트 인터뷰를 하죠. 뭐 전화 인터뷰도 마찬가지지만 그 긴 저의 소개글을 다 읽어봐요. 교수님이 다 읽어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교수가 저랑 뭐 30분, 길게는 40분, 45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할 때 인터뷰 얘기는 오늘 얘기를 하지 않지만 보통 온사이트 가가지고 한 교수 8, 9명이랑 하루 종일 얘기를 해요. 한 사람당 한 30분, 40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 SOP 얘기밖에 없죠. 제가 연구를 한 게 아닌데 근데 다 SOP 잼나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나 너의 SOP 내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재밌다. 이게 뭐 제일 임프레시브 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제일 재밌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SOP를 쓴 게 저는 사실 그 최소한 인터뷰를 통과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는 게 뭐냐? 저는 학부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학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의 반이 연구 프로포절이었어요. 내가 이런 걸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런 하이포테시스 가지고 이거 하고 싶다. 근데 학부생으로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지금 돌아봐도 사실 막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그럴듯한 프로포즈를 썼었고, 그리고 또 제가 대학원에 가야 할 거의 운명적인 이유 같은 거 약간 썼죠.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저는 특히 뭐 다른 것들이 다 갖춰져 있으신 분들은 SOP에 막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본인의 포텐셜을 자기가 하고 싶다 하면은 SOP에 아주 많은 시간을 쓰실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뭐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것 덕분에 어드미션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 아까 했던 말이랑 약간 겹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죠? 학점 보고 영어 점수 보고 뭐 기타 등등 해서 지금까지 해온 걸 너가 잘했냐를 보는 평가하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저는 SOP를 이렇게 잘 써가지고 된 저의 경험상 볼 때 저는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이 친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미국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논문도 없었죠. 뭐 추천서도 뭐 대단한 교수님 다 좋은 교수님들이지만 이거 혹시 보시나겠죠? 그렇죠. 뭐 대가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니고 다 젊으신 교수님들께 받았었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눈에 띄는 건 뭐밖에 없었죠. SOP밖에 없었는데 결국 하는 말이 뭐다? 이 친구는 대학원 와서 잘할 거다. 대학원 와가지고 이 친구가 좋은 과학자로 성장할 포텐셜이 충분하다라는 거를 많이 봐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포텐셜을 보는 게 이제 미국 박사과정. 그리고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미국 학부를 마친 미국 학생들이 미국 박사과정 가는 것도 논문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나이도 되게 어리고 저는 인터뷰 간 학교 중에서 뭐 거의 20살도 안 돼서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저보고 타블로를 아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 당시에 난 타블로를 한국에서 알지? 해서 그랬더니 저보고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제가 좀 어려 보였는지. 그래서 전 몇 살이다 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20살이 안 돼서 학부 졸업하고 박사과정 지원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은 논문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어린 나이에 뭔가 취업하니까 이게 20살이 안 돼서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대학원에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다 포텐셜이에요. 이 친구가 어린 나이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서 포텐셜을 한다. 굉장히 갑자기 떠오른 친구인데요. 그 친구 뭐 하는지 궁금하네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약간 겹치는데 자소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자소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자소서를 재미나게 쓴다 이거는 뭐죠? 논문을 재미나게 쓴다는 의미죠. 그래서 논문을 쓰는 게 이제 과학자들로서 가장 중요한 퀄리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연구비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보면 딱 알아요. 스토리를 얼마나 잘 풀어내는가.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하이포테시스 데이터를 얼마나 잘 명확하게 해석해내는가. 그리고 연구 방향성을 얼마나 제시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저는 롱텀 골, 뭐 5년, 10년 골 이거 할 때 저는 이제 다른 사람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혼자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릴 텐데 이거를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런 거를 다 보여줄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곳이야. 이게 글 쓰는 걸 되게 재밌어 하셔야 되는데 과학자가, 특히 생물학 과학자가 되려면 이게 본인의 과학자로서의 포텐셜을 뿜뿜 보여줄 수 있는 약간 놀이터 같은 곳이 자소서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거를 시험 점수에 매몰되지 마시고, 시험 점수는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되고, 저는 시험 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평균이거나 평균 아래였습니다. 그건 말씀드릴게요. 저보다 대부분이 이제 점수가 높았고, 토플 점수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 103, 104점 뭐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점이 미니멈이니까 미니멈 좀 넘었죠. 저보다 다들 토플 점수가 좋았었는데.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굉장히 새롭게 떠오르던 유망한 분야의 이론을 혼자 공부하고, 그렇죠?
바탕으로 그냥 실험지 듣고 똑같은 말이네요. 그래서 자소서는 저는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되게 성공적인 유학 그 결과를 받았다 이런 거고. 약간 이제 스펙 말고도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릴 텐데 이게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혼자서 낑낑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왜냐하면 이제 유학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적죠. 그 고시 공부한 사람 많고 뭐 전문 대학원 준비한 사람 많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 제일 많고 이런데 유학 준비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요. 그렇죠. 특히 생물학 박사과정은 워낙 뽑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뭐 저희 학교에서 한 명 매년 갈까 말까 이런 거죠. 좋은 학교들은 뭐 좋은 학교들은 뭐 두세 명 갈까 말까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적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싸움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꼭 같은 학과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온라인이든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진 여러 사람들과 이제 힘을 합치는 거를 되게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소서도 같이 와주고 토플 GRE도 이제 같은 기간에 공부해서 받고 뭐 영어로 면접하는 거 전 특히 영어가 약했기 때문에 면접하는 것도 연습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뭐 말씀 안 해주시더라도 주변에 이런 내가 이런 기대를 받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제 생각에는 마음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되게 지금은 아무렇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되게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유학 준비를 하는 게 이런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린다면 이제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이제 바이오 분야는 특히나 뽑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보면은 스펙이 굉장히 좋고 좋은 학교 논문 있고 뭐 추천서도 좋은 거 나는데 올리잭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꽤 많아요. 올리잭 받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복불복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한국에서 스펙으로만 따지면 떨어지지 않을 사람들이 올리잭을 받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이게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걸 뭐 스크리닝을 다 못하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다 올리잭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바이오 유학 준비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올리잭을 받을 경우에 뭘 할지 대책을 좀 생각해 두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다 안 되면 이제 자대에서 석사를 하고 유학을 다시 가려고 그랬죠. 그게 저의 대책이었고. 그리고 이제 앞에 뭐 30위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30위권에 있는 대학교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인을 안 뽑는 학교도 있어요. 이게 뭐 공식적으로 써놓진 않지만 이제 외국인을 안 뽑는다고 이제 히스토리컬리 알려진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만 뽑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학교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학교들은 본인이 이제 서치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좀 지원하는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전 합격자 후기도 그런 옛날에 다음 카페가 있었는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가가지고 합격자 후기 좀 정리하고 해서 거기 사람들이 다 코멘트를 해놔요. 그런 거는 지원 안 하고 이제 외국인 뽑는 곳으로 알려진 곳, 그 전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간 적이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곳 위주로 저는 지원을 했고요. 그렇죠. 꼭 가고 싶은 학교가 아닌 이상. 그래서 상위 학교에 보면은 한국인이 이제 0명에서 1명 정도예요. 한 해.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아까 공대는 한 학과에 한 명에 뭐 10명씩 들어갔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윗 학년, 아랫 학년에 한국 사람이 없었고 제 학년에는 한국 사람 저 혼자였거든요. 그렇죠. 그 윗 있었고 아랫 있었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상위 30개국에 하면 이거는 뭐 제 뇌피셜이긴 한데 한국인이 한 20명 될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 20명이 한 군데 여러 군데 붙을 수 있으면 어드미션 개수는 더 많겠지만 결국에 가는 걸 보면은 이제 한 학교에 한 명에서 0명 사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합격 스탯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외국인은 따로기 때문에 의미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것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가 슬롯이 보통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략상 올 리젝을 안 받으려면 30위권 밖 학교도 포함시켜야 돼요. 저도 18개 지원한 것 중에 한 13, 4개가 30위권 학교였다 치면 한 4, 5개는 그 밖에 학교였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제가 4, 50위권 학교에서는 하나도 어드미션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이게 되게 신기한데. 그래서 그거는 복불복인 거죠.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올 리젝을 안 받으려면 그나마 합격 그 가능성이 높은 30위권의 밖에 학교도 좀 포함시키고 권장드리고 붙고 나서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죠. 국내 대학원을 갈지 아니면 다른 걸 할지. 그리고 쟤는 약간 희망을 드리자면 제 경험상 최소한 그 학교의 중요성이 좀 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좋은 뭐 대학원 아니면은 좋은 전문대학 하면은 학교를 너무 보죠. 제 생각에 이거는 한국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능력을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 보고 뭐 스펙 보고 그냥 컴퓨터로 스크리닝해서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인데 미국 대학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뷰 프로세스가 이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3일짜리거든요. 온사이트 인터뷰는 보통 뭐 첫날, 둘째나 셋째 3일짜리인데 그러면 이제 교수들한테 인풋도 받지만 같이 인터뷰 온 친구들한테도 인풋을 받아요. 학교마다 달랐는데 그런 거 보면 이 학생이 정말 이제 연구 동료로서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도 다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뭐 제 학부 학교가 어딘지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인터뷰만 받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인터뷰 받기까지는 어느 정도 학부 학교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인터뷰를 받기가 하면은 그다음부터 완전 제로 베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보다 학부를 보는 그게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좋은 학교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 사실 학부 학교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한국이었다면 뭐 엄청난 탑스쿨의 그런 뭐 굳이 말하면 학부 학교가 세컨티어인 분들이 얼마나 붙을 수 있는지는 저는 굉장히 퀘스천이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게 훨씬 좀 플렉서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다시 말하지만 실제 지원서의 컨텐츠가 훨씬 중요하고 그리고 뭐 인터뷰 갔을 때도 실제 자기 능력이 더 중요한 거죠. 백그라운드는 사실 두 번째 가깝고 그래서 그렇죠. 뭐 탑스쿨 박사보다 학교는 더 미국 중위권이 한국 탑스쿨보다 사실상 더 좋은데 그 가기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죠?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신 분들이 수능 점수죠. 요즘은 뭐 수시 뭐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점수로 따지는 것과 과학자로서의 자질은 생각보다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일해보니까 그건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자기가 뭐 여기서 혹시라도 자기가 세컨티어인 학부를 다니신다고 해도 제 생각엔 전혀 포기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합격 방법,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너무 길어지지 않나요? 제가 그래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스페셜 방법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하기는 쉽지 않은데, 또 혹시라도 이런 거를 시도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국 국내에서 지원하는 거죠. 이제 외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지원하면은 이제 사실상 인터뷰 받기는 훨씬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비행기 표를 훨씬 적은 값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테크니션 오신 다음에 미국 대학원 지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있었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저한테 이걸 하라고 했다면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학부 졸업하고 지원했었고 뭐 제가 뭐 학교 졸업해서까지 이제 부모님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에 뭐 있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만약에 혹시라도 미국 국내에서 지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학교는 좀 덜 중요한데 이런 흔히 말하는 좋은 학교 만든 지역이죠. 지역을 잘 보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거고 두 번째 방법이 이제 한국에서 펀딩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라떼는 이제 요즘은 약간 바뀌었을 수 있는데 라떼 뭐 대표적인 펀딩이 삼성관점, K파스 이런 건데 뭐 이거는 시험도 봐야 되죠. 저도 봤는데 근데 어쨌든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왜냐면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걸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는 뭐 바이오 1명, 바이오 1명, 바이오 2명 뭐 이랬거든요. 저 때는 바이오 관정에 바이오 3명 뭐 이랬나?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대학원 붙는 것도 더 높은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뭐다? 이제 지원하기 전에 내가 펀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드미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슬라시네요. 그래서 지원 타임라인 이제 뭐 석사생인 분들이면 이걸 알아서 머리파이 하면 되겠죠. 좀 시간 여유가 석사생분들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학부생이면은 그걸 같이 하죠. 수업 같이 들어야죠. 이건 제 개인적 경험인데 그래서 학부 수업 이제 세 과목 들었나 두 과목에서 세 과목 들었어요. 사실 한 학기 빨리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저는 이게 나눠가지고 한 학기의 수업을 최소로 유지하면서 이제 학부 실험실을 이제 1년 내내 했었고요. 이거 하면서 뭘 했다? 시험 준비. 이제 최대한 여유가 있는 방학 때 토플, 겨울 방학 때 토플 끝나고 여름 방학 때 GRE 이렇게 끝냈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간을 더 들였으면 점수가 더 오를 수도 있었겠죠. 뭐 퀘스천이 있긴 하지만, 근데 저는 시험 보고 남들 나오는 만큼 나와서 전혀 하지 않았었고 시험 준비에 저는 최소한으로 시간을 들이고 뭐 수업도 듣고 이랬고 저는 뭐였죠? 여기 다 써있죠. SOP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고 그리고 보면은 이때 막 난리도 아니었죠. 이때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저는 과학에 흥미를 느꼈거든요, 사실. 이거 SOP 쓰고 이런 거 되게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영어도 잘 못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사람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막 봐달라고 하고 교수님들한테도 그때 막 연락을 해서 이제 나는 유학 지원할 거다. 그래서 떡밥 남기고 참 마지막 추천서에서 보통 12월 1일 어떤 학교에 따라 12월 15일 이렇게 서류 마감이죠. 근데 잘 보시면 이제 롤링 베이스라고 써 있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서류가 오면 바로바로 자기네들이 리뷰를 하겠다 하는 곳인데 근데 더 먼저 11월 말 이렇게 지원했었는 곳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거죠. 결국에는 이제 뭐 학점은 거의 뭐 이때 결정이 났었고 그리고 이제 추천서는 맨 마지막 그리고 시험 점수는 이제 방학 때 이렇게 했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뭐 했었다? SOP 했었다. 이렇게 하고 학교별로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얼핏 말씀드린 그 중국 학회에 갔을 때 그 마침 그 플래너리 렉처 학부생으로 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플래너리 렉처 하시는 분이 그 제가 지원했던 학교에
나온 노벨상 받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약간 넣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내가 뭐 어떤 교수님의 연구를 안다고 하면 넣고 이게 커스터마이즈 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들거든요. 근데 뭐 이게 하나의 그 드래프트를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 그나마 쉬워요. 여기까지가 엄청 저는 고생을 했었고. 어쨌든 이게 저의 타임라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늘은 그래서 학부생으로서 혹은 이제 괄호치고 석사생으로서 한국에서죠. 한국에서 미국 생물학과 박사과정 지원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제가 뭐 다음 편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중요한 질문 있으시면 또 다음에 다른 그런 진로 관련된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